네, 반갑습니다. 인베스트 학원 학원장 김창식입니다. 정말 개원 설명회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부모님이신데 중등 설명회에 오셔서 사실 초등과 조금은 관련 없는 내용들을 저희들 들으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설명회 때 초등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 영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어차피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에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이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바로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학교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수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과연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즉 대학 입시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결정이 됐어요. 교육과정. 물론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그리고 또 내신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제가 핵심 사항만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고교 학점제 시대에서 대학 입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사실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미세하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이게 참 곤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시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또한 또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죠. 2024년 2월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물론 이 영상에서 조금은 예상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교가 사실은 일반고로 전환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 교육부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습니다. 이들 고등학교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돼야 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사고는 존치하고요. 그리고 또 외고까지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고, 소위 말하면 과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까지 영재고는 두말할 것 없죠. 존치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 시대에서는 과연 이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제가 추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큰 폭으로 변화가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는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까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존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초등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것들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고교 학점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개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의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고교 학점제 정의는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본인의 가고자 하는 대학의 계열과 학과에 따라서 관련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연 자유로움이 있을까요? 그쵸?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 좋아. 본인의 어떤 진로와 그 다음에 대학 가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맞추어서 과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성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교학점제 시대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교학점제는 취지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신의 평가 방식이 기존의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어떤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맞춘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과목에 학점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점을 딴 걸 가지고 뭐예요?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학점을 못 따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마 대학교 때 한번 회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대학교 학점을 못 따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계절학기라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도 본인이 학점을 못 따게 되면 일정 수준의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과목을 내서 이수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을 못 시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졸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미이수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아마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한테 대체 이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거 제가 추후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교학점제는요, 본인의 진로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맞춰서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거기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학점을 따게 되는 이런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교육과정 변화. 많은 어떤 여러분들이 설명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어떤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죠.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신 평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학 입시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